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숲 속의 낙엽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무르익던 때였습니다. 조선 중기 안동 땅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사임당 마을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문을 지키던 한 마님이 있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영월 송씨 가문의 종부가 된 송아주는 7년 전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시부모를 모시며 가문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송아주는 단아한 용모와 총명한 지혜로 주변의 칭송을 받았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의연한 모습으로 집안일을 살피고 밤에는 홀로 눈물을 훔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큰 마님, 내일 장애에 나가실 채비를 해두었습니다. 몸종 춘월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일은 새 머슴도 들어오는 날이니 방도 마련해 두어라. 네, 마님. 들으니 그 머슴이 힘이 장사라 하옵니다. 작년에 진주 땅에서 소 5마리를 혼자 몰고 왔다 하더이다. 송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사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새 머슴을 들이기로 한 것은 시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보던 늙은 머슴 만복이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밥상을 물려라.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송아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녁이면 찾아오는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낮의 의연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영월 송씨 가문의 댁입니까? 송아주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27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단단한 체격, 그리고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대가 새로 들어온다는 머슴인가? 네, 마님. 제 이름은 강달입니다. 진주에서 왔습니다. 강달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송아주는 무심코 그의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준어라, 강달에게 일터와 잠자리를 보여주고 집안의 규율도 일러주어라. 네, 마님. 송아주는 머슴을 살피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종일 강달의 깊은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산자락의 단풍은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달이 송씨 가문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는 착실한 품성과 부지런함으로 집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새벽녘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오며 무거운 곡식자루도 혼자서 거뜬히 나르는 모습은 모두에게 칭찬받기 충분했습니다. 송아주는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오가며 열심히 일하는 강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머슴에 대한 주인의 만족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송아주는 강달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준어라, 저 강달이란 사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더냐? 어느 날 송아주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본래 양반집 자손이라 하더이다. 부모님이 난리통에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어 세상을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다 하옵니다. 그러하였구나. 송아주는 더는 묻지 않았으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달 또한 마님을 향한 시선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송아주가 정원의 국화를 살피거나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길이 부드럽게 실을 만지는 모습이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강달이 나무를 패던 중 도끼가 손을 스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자 이를 보던 송아주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다쳤단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안채로 들어간 강달은 처음으로 마님의 거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담백하게 정돈된 방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송화주는 약재함에서 상처를 치료할 약을 꺼내어 그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이 거칠구나. 그동안 많이 고생했겠다. 송화주의 부드러운 손길이 상처를 감싸자 강달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화주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 내일까지는 힘든 일을 하지 말 거라. 고맙습니다, 마님. 강달은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마님에 대한 분에 넘치는 감정을 자각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송화주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을 감쌌던 순간의 떨림, 깊고 맑은 눈빛에서 느껴진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7년간 얼어붙었던 가슴 한켠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어찌 이런 생각을. 송화주는 자신의 감정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강달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송화주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강달이 묵묵히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퍼지고 넓은 어깨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춘월의 목소리에 송화주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 그래. 해가 짧아진 겨울날 송화주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달이 사랑채 근처 장작실에서 불을 피우는 소리였습니다. 저 머슴은 참으로 부지런하구나. 그날 밤 송화주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겨울 달빛이 밝아 방 안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송화주는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유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남편의 옷과 몇 가지 물건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송화주는 그 옷을 꺼내 품에 안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슬픔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송화주는 옷을 다시 상자에 넣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마당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송화주는 살며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강달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통을 벗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단단한 어깨와 등에 비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송화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달이 고개를 들어 송화주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송화주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날 송화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자 강달이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짧게 눈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뒷산에서 땔감을 더 해와야겠습니다, 마님. 강달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하거라. 송화주는 담담히 답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송화주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났다. 이제는 마음을 달리하여야 하는가. 하지만 내 처지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가.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송화주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그녀의 가슴에 이제 새로운 봄이 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 송씨 가문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마을에 도적대가 출몰하여 부잣집을 노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송화주는 불안한 마음에 가문의 재산을 보관한 곳간의 열쇠를 더욱 단단히 챙겼습니다. 마님, 요즘 밤이면 댁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춘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강달에게 밤에도 경계를 강화하라고 일러두어라.
그날 밤 송화주는 갑자기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였습니다. 송화주는 불안한 마음에 촛불도 켜지 못한 채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에는 3명의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곳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송화주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홀로 도적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이 집에 들어와 무엇을 하려 함이냐? 강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도적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 칼을 빼들고 강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송화주는 비명을 지르려 하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달은 놀라운 몸놀림으로 첫 번째 도적의 칼을 피하고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벼드는 순간 강달의 어깨에 칼이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송화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송화주의 외침에 가문의 하인들이 모두 깨어나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적들은 당황하여 도망쳤고 송화주는 쓰러진 강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방으로 데려가라. 약을 가져오너라. 송화주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인들이 서둘러 강달을 안채 가까운 갯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달의 상태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송화주는 직접 약을 풀어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수도 없는 밤중이었기에 송화주는 밤새 강달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님, 위험하니 물러가 계십시오. 의식이 흐릿한 강달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이 집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송화주의 손길이 강달의 상처를 감싸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달의 손이 송화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통의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를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송화주는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강달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송화주의 차가운 손을 데웠습니다. 어리석은 사내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쩌느냐. 송화주가 나직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 떨림이 더 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화주는 강달의 뜨거운 체온과 자신의 빠른 심장 박동 소리에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처를 입은 강달은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송화주는 낮이면 안채에서 집안일을 보고 밤이면 몰래 강달이 누워있는 갯방을 찾아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마을에서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가 깊어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마님, 이리 늦은 시각까지 머슴을 돌보시는 것은 채통에 어긋납니다. 하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어찌하시려고. 춘월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내가 그를 돌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내가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거라. 송화주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달이 했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헛소리였는지 진심이었는지 확인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밤 송화주가 다시 찾아갔을 때 강달은 깨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리 늦은 시각에. 강달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송화주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상처가 다시 벌어질라. 마님께서 날마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미천한 종을 위해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달빛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강달의 눈에는 그날 밤 했던 말에 대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담대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그날 밤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송화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열의 헛소리를 했을 뿐이리라.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달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감긴 붕대 사이로 상처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이런 말씀 올리면 앙화가 될 줄 압니다만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마님을 뵙게 된 그날부터 저는 가슴 속에 불길을 품게 되었습니다. 송화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무례한 분수에 넘치는 말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적과 싸우며 죽을 뻔했을 때 가장 후회했던 것은 마님께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송화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내일 아침이면 내가 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리겠다. 송화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강달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송화주는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놓으시오. 마님, 한 번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혼자만의 것입니까? 송화주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달, 나도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구나. 송화주의 정직한 고백에 강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송화주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이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그 순간 안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송판서가 상경하여 집을 비운 사이 송씨 가문에는 그림자처럼 은밀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달의 상처가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와 송화주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유지했으나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기가 번졌습니다. 마님, 평산 군수님께서 내일 저녁 댁에 방문하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준월이 전했습니다. 송화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산 군수는 40이 넘은 호라비로 송화주를 탐내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가 가문의 후원자가 될 수 있다며 그의 방문을 달가워했습니다. 그렇구나.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러두어라. 그날 밤 송화주는 뜰 아래 작은 연못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날로 커지는 불안과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강달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숨어서 보지 말고. 강달이 달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뜨거웠습니다. 마님, 내일 평산 군수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자가 마님을 탐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송화주는 강달의 직설적인 말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내가 어찌 주인집 일에 참견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견딜 수 없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송화주는 본능적으로 강달의 손을 잡고 인근의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누구시오? 경비를 도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송화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강달의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놓으시오. 송화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강달의 숨결이 송화주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송화주는 고개를 들어 강달의 눈을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그녀의 것과 맞닿았습니다. 짧지만 깊은 입다음이 끝나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달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유지하며 밤이면 몰래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감정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평산 군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송화주에게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송화주를 향했습니다. 종판석께서 상경에 계시니 내가 부인을 잘 돌보겠소. 송화주는 공손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나르던 강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송화주는 그가 군수를 노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군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달이 송화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연못가에서 뵙겠습니다. 송화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위험한 관계가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마저도 그녀를 더욱 강달에게 이끌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송화주는 평산 군수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강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날 밤 송화주는 방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월의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불길과 떨리는 입술이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송화주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연못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월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송화주는 쪽빗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은은한 향유를 귀 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검은 장옷을 걸친 채 몰래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강달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거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남색 구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모습은 한 명의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마님, 강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송화주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갔고 강달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군수의 눈빛이 마님을 향할 때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자의 마음은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으니. 송화주의 고백에 강달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강달의 숨결이 송화주의 이마에 닿았고 이어 그의 입술이 그녀의 눈시울을 살포시 스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서로를 찾았을 때 봄날 진달래꽃이 피어나듯 두 영혼이 하나로 피어올랐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감히. 하지만 더는 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강달의 손이 송화주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의 홍수가 두 사람을 휩쓸었습니다. 송화주의 손이 강달의 가슴을 더듬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송화주가 속삭였습니다. 강달은 송화주의 손을 잡고 연못 너머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정원 끝에 있는 오래된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송화주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달이 작은 촛불을 밝히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병풍이, 바닥에는 오래된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끔 이곳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이상하게도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송화주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강달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요.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강달의 손길이 조심스레 송화주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며 춤추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하나둘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고 달보다 밝습니다. 강달이 송화주의 배곡 같은 살결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입술을 그의 것에 겹쳤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마치 구름과 비가 만나 천지를 적시듯 송화주는 7년간의 외로움과 억눌림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달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마침내 현실로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속삭임만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얽힌 그림자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봄날 꽃이 피어나듯 서로의 온기로 피어올랐고 마치 붓끝이 화선지에 먹물을 스미듯 그들의 영혼은 서로에게 물들어갔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송화주가 강달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으로 묶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별채 창문 밖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한 쌍의 차가운 눈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화주와 강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달빛 아래 꽃처럼 피어났다가 새벽이 오면 이슬처럼 숨겨졌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밤이면 운명에 묶인 연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중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비밀이 그러하듯 그들의 비밀도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본 이는 평산 군수의 하인이었습니다. 군수는 송화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를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평산 군수가 대감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준월이 창백한 얼굴로 전했습니다. 송화주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들의 관계가 알려진다면 강달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신은 가문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달을 불러오너라. 강달이 도착하자 송화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결연했습니다. 마님, 저와 함께 도망치십시오. 이 밤의 길을 떠나면 저 멀리 호남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말씀하오? 내가 도망친다면 우리 시가의 명예에는 어찌 되겠소?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달이 혼자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언젠가 제가 신분을 바로잡고 당당히 마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강달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송화주는 강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받은 가보인 옥패물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의 인연을 증명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와 이 패물을 내게 돌려주세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완벽히 맞닿아 둘이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한 후 새벽녘에 강달은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평산 군수는 다시 송씨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송화주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창경에서 돌아온 시아버지는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판석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제 부인은 내 사람이 되었소. 군수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송화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몸만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송화주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깊었습니다. 문득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밤 송화주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창가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보였습니다. 송화주는 실망한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고 잠든 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그녀의 이부자리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마님, 그 목소리는 강달의 것이었습니다. 송화주는 여전히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강달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의 체온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달은 잠든 마님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던 날 받은 옥패물을 송화주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송화주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슬며시 움직여 옥패물을 꽉 쥐었습니다. 강달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송화주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당히 마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화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달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슴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양반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척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마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송화주의 방에서 사라진 그녀의 흔적과 강달이 남긴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흥분한 머슴의 진심을 잠든 척하며 받아준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 후로 송화주와 강달은 마을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한선비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의 집 정원에는 달빛이 비치는 작은 연못이 있고 밤이면 두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과연 흥분한 머슴을 잠든 척하며 받아준 마님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 답은 오직 달빛 아래 속삭이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